여기에 서식하는 종이 한 900여 종 정도 되는 걸로 조사됐어요. 그래서 도심 안에서는 좀 굉장히 많은 생물군들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다. 도시를 흐르는 하천은 단순한 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면서 다양한 동식물의 삶의 터전이죠. 대전의 허파라 불리는 갑천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가 내륙습지 보호지역이 된 갑천은 올해 1월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갑천의 환경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건데요. 환경도시로 발돋움하는 대전의 갑천을 시사인 대세남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 도심을 지나 금강으로 흘러드는 갑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하천으로 계절마다 찾아오는 철새들을 비롯해 수많은 생명을 불러들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어떻게 다양한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었던 걸까?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사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천이랑 산, 그리고 여기 건너편에가 농경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논, 산, 강, 이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실은 좀 다양한 생태계들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지만 사실은 좀 생태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수리봉이나 큰고니 이런 이제 멸종위기 조류들도 이곳에서 서식하면서 좀 다양한 생태계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먹이 피라미드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형태의 그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건강한 생태계 덕분에 갑천에는 천연기념물인 원앙을 비롯해 멸종 위기종인 큰고니, 혹고니 등 490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갑천의 생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월에서 2월까지 매주 한 차례 갑천의 겨울 철새를 탐구하고 철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겨울 철새 학교가 열립니다. 지금 보는 요 새가 원앙이라고 하는 새인데 천연기념물 32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보호받는 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평소에 자주 못 보던 새들이 참 많았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선생님이 이게 보여주시는데 너무 신기하다는 느낌? 네, 도감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갖다 줘보세요. 네, 이렇게 그렇지. 모아놔야 돼. 모아놔야 돼. 이어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철새 먹이주기인데요. 이곳 탐립 돌보는 갑천에서 가장 많은 철새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갑천에 찾아오는 새들한테 먹이를 줘서 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2015년부터 먹이 주기를 시작했고요. 지금 올해로 한 9년 정도 계속 먹이를 줍니다. 지금은 기후위기, 그다음에 여러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자연을 잘 보존해서 서로 돕고 사는 환경을 만드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국가적 트렌드도 여기를 어떻게 잘 보존해서 시민들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할 거냐. 이게 사실은 기후위기나 향후의 지구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 이런 걸 확보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 구조 자체도 좀 바꾸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인식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다양한 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인 갑천. 대전 시민들은 갑천이 어떤 공간이 되길 바랄까요? 와보니까 철새들도 많고 희귀 동식물들도 많아가지고 대전 맨날 볼 거 없고 노잼도시라고 놀리고 다녔었는데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갑천에 산책을 자주 하고 힐링을 위해서 자주 가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갑천이 세계적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전시 차원에서 좀 갑천을 많이 발전시키고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대전에 흐르며 온갖 생명을 품어온 갑천. 기후 위기 시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 자원으로 갑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갑천에 이처럼 다양한 생태계가 펼쳐져 있고 수많은 동식물이 살아가는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이곳 KBS 대전방송국 방송국에서 하루에도 10번 이상은 내려다보는 갑천인데 항상 가까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가치를 미처 다 알지는 못했는데요. 신서우 기자, 갑천이 생태적 가치도 크지만 대전 시민들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어릴 때 갑천에서 물놀이하면서 뛰어놀던 기억도 있고요. 또 요즘에도 가족들하고 같이 가끔 산책을 나가기도 하는데요. 갑천 습지는 1999년이었죠. 갑천 고속화도로가 놓일 위기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켜낸 적도 있는데요. 갑천은 수많은 동물과 식물뿐 아니라 대전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 대전이 빠른 속도로 변화와 또 발전을 거듭하는 중에도 도심 속 하천은 묵묵히 흐르며 수많은 생명을 품고 시민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도시개발의 흐름이 개발 일변도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며 도심 속 하천의 중요성과 또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모건대 도시공학과 최정우 교수, 대전시 하천정책팀 박명호 팀장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정우 교수님, 도심 속의 하천인 갑천 얼마나 중요한가요? 네, 하천은 도시의 발전이나 도시의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큰 강을 가지고 큰 도시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강이지만 잘 가꾸어서 도시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죠. 강의 양안을 이어주는 다리가 그 도시들을 연결하고 기능들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갑천, 유등천, 그리고 대전천, 3대 하천이 있잖아요. 이 하천들이 적절한 규모가 되는 바람에 양쪽의 기능들을 잘 이어주고 도시 기능을 잘 연결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하천이 갖고 있는 생태적인 어떤 기능, 그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공원, 녹지, 생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게다가 갑천 습지는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로 보존된 자연 하천 구간인데요. 그 멸종 위기종인 수달이나 삭, 미호종개 또 맹꽁이를 비롯한 490여 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원앙과 호꼬니 그리고 호사비 오리와 노랑부리 저새 등 멸종 위기의 철새들이 갑천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갑천이 있기에 사람도 또 야생 생물도 한 도시 안에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도심 속 하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지자체에서도 하천을 두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명호 팀장님, 네. 대전시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시에서도 이제 갑천을 이제 국가 차원의 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그 환경부에 그 두 차례 국가 습지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습지 보존법상에 그 하천이 이제 습지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2021년도에 환경부에서 그 습지 보존법이 이제 개정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 6월에 국가 습지 보호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금강 환경청과 함께 습지 조사라든지 또 훼손지 복원 등을 통해서 최대한 그 보존 계획을 좀 수립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에게도 또 알릴 수 있도록 체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 그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남사르 습지 도시 인증에도 좀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예. 지난 1월에는 국내 최초로 이제 갑천이 울산 태화강과 함께 유네스코 생태 수문학 시범 유역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흑석동 노르볼 구간과 방금 소개해드린 갑천 습지 보호구역 그리고 맹꽁이 서식지인 금강 합류 지점 등 총 3개소에 대해서 2022년도 11월에 저희들이 유네스코에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범 유역 내에는 이제 수질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생태계 변화 관전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유네스코 생태 수문학 시범 유역은 그 생태 수문학적으로 우수한 하천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해당 하천의 관리 기법이나 우수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는 게 목적인데요. 전문 평가단은 대전 갑천이 생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우수하고 또 생물의 다양성과 각종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정 교수님, 도심 속 하천이나 녹지가 뭐 중요하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 도시에 어떤 작용을 하기에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하천은 단순히 물이 흘러가는 공간의 의미보다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교류를 하고 상업의 장을 이루는 그런 큰 틀의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운송, 그다음에 방어적 역할,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수도, 물을 얻는 거죠. 그다음에 마실 수 있는 물을 얻거나 아니면 하수도,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도시의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을 통해서 그 도시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지금도 많은 중요한 도시들이 그런 뭐 런던이나 뉴욕이나 아시는 파리 같은 이런 도시들도 그러한 작은 촌락에서부터 도시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덧붙여가지고 지금의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큰 하천 또는 적정한 규모의 하천이 그 도시를 향후에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어려운가 하는 걸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도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팽창하며 개발의 대상이던 갑천이 지금은 이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돼주고 있는데요. 이제 갑천은 대전이라는 도시를 상징하는 생태 자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정 교수님, 하천이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게 되는 사례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하천을 그 도시의 상징처럼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는 국내에는 한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시설물과 그다음에 하천에 물이 흐르는 것으로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도시의 큰 자랑거리,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접할 수 있는 다른 도시와의 어떤 비교 등등을 통해서 랜드마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강 시민공원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청계천 같은 도심 속에 있는 작은 소하천도 도시의 상징이 됐던 경우들이 있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공공시설과 다양한 어떤 시설들이 세느 강변에 놓여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런던 템스강에 런던 아이라든가 다양한 시설들을 시청도 이전하면서 건설하면서 템스강을 도시의 상징, 즉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전 하천들도 도시의 상징으로서 다양한 도시의 시민들의 자랑이 되면서 랜드마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생태 기능이라는 것들도 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인데요. 대전이라는 도시가 생태 도시, 그다음에 환경 도시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하천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도시 하천이 그 도시의 얼굴을 바꿔버린 예는 많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지역의 항만 공업 도시였던 빌바오는 철강 산업의 설악으로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또 도시 하천도 황폐화됐습니다.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적인 건축가 시저 펠리의 네르비온강 마스터 플랜으로 죽음의 강, 그러니까 네르비온의 수변 정화 사업과 함께 구겐하임 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상업과 주거, 교육과 공원이 복합된 친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강이 살아나면서 도시도 다시 살아나게 된 셈입니다. 예. 대전시도 환경도시 대전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박명호 팀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그 3대 하천 푸른 물길 그랜드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하천, 인류 환경도시 대전을 이제 비전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2032년까지 2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전 구간 7수 수질 유지와 생태 복원 그리고 무제외 저탄소 환경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 이수, 치수, 환경, 친수, 교통문화 등 5개 분야를 이제 마련해서 30개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미 그 지정된 국가 습지 보호구역과 또 유네스코 시범유역 외에도 대전천 통합하천 사업이라든지 예. 하수관로 정비 사업, 특히 멸종위기종 특성화 구간, 그리고 3대 하천 둘레길 조성 등을 이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럼 대전시의 계획대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대전 시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네,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될 때에 대전시는 이제 7조 7천억 원의 그 경제 효과와 함께 3만여 명의 그 고용 창출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 플랜이 이제 2032년에 완료가 될 텐데 전 구간 7수 수질 유지와 함께 일일 10만 톤의 그 수량 유지가 될 거고요. 홍수 여유구를 이제 확보를 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하천이로 거듭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우리 그 가치를 인정받은 갑천이 있지 않습니까? 갑천은 이제 대전을 대표하는 힐링 명소로서 또 지역을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 랜드마크로서 홍보를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해서 대전을 더욱더 알리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도시와 자연, 사람과 자연이 하나 돼 상생하는 생태 도시로 이 대전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최정우 교수님은 대전시의 이런 계획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 많은 도시들이 최근에는 생태 도시를 도시의 브랜드로, 도시의 중심 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도시들이 뉴욕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파리를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인데요. 우리 대전의 경우에도 기존에 갖고 있던 과학도시, 성공적인 어떤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왔죠. 이제는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모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생태도시 기본적으로 갖춰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후위기, 환경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이 주어진 지금 이 시기에 대전시는 이러한 아젠다를 중심에 갖추면서 갑천이라든가 생태하천들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하천과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생태 도시로 지향하는 것들은 시적절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정리된다면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서도 작동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갑천이 국내와 국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대전은 생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데요. 최정우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대전이 생태 도시라는 브랜드를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뭐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국가의 중추적인 어떤 과학 기술을 대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 50주년을 맞이해서 그러한 이미지나 도시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덕 연구단지를 감싸고 지나고 있는 갑천이 가지고 있는 역할도 다양할 거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많은 도시들도 우리가 신도시를 둔산이라든가 도안이라든가 지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들이 생태적인 어떤 도시로서 엑스포 이후에 다양한 어떤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전 시민들의 삶을 잘 끌어내면서 그 생태라는 어떤 요소들을 적절하게 대두시키면서 도시의 발전을 활용하는 게 필요한데요. 기존에 단절됐던 도로나 교량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서 단절되었던 하천의 역할들을 강화하고 생태적인 기능을 살려내고 갑천이나 이런 주변에서 있었던 생태계의 보존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역할들도 같이 키워나가고 하면서 대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로서 이 그 생태 하천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낸다면 아마 대전은 앞으로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가 되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하천이나 숲, 도심 속에 자리한 자연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며 또 수많은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돼줍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대전,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자, 모건대 도시공학과 최정우 교수, 대전시 하천정책팀 박명호 팀장, 그리고 신서우 기자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연이나 전시와 같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지역에서 서울로 오가는 이른바 수도권 공연 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협회가 발표한 2023년 문예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공연 횟수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이 적으니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관람객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도 꿈을 이루기 위해 땀 흘리는 배우 문혜인 씨를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대전이 문화불모지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동료들도 그렇고 굉장히 열정과 실력, 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전도 연극이라는 장르뿐만 아니라 공연 문화의 메카가 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지역 차원의 지원이나 큰 규모의 공연뿐 아니라
소공연을 수시로 올릴 수 있는 무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대전도 공연 문화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전에서 연극 배우로 활동 중인 문혜인이라고 합니다. 로라 윙필드, 당장 저 문을 향해서 행진해! 극복말인가요? 네, 나는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유리동물원이라고 불러요. 유니콘이군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이건 어쩌면 변장한 축복이었을지도 모르죠. 왜냐면 요즘엔 전기불로 세상을 밝히거든. 불을 꺼요, 로라. 그럼 아니야. 제가 연극 보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 서울로 이제 대학로로 연극을 보러 자주 다니는데 여기 대전에 살면서도 이렇게 소극장이 있는 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데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많이 자주 보러 왔을 텐데 좀 그런 게 아쉬운 것 같고 조금 더 홍보가 더 많이 됐으면 이런 좋은 연극들을 많이 보러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이 그래서 서울로 많이 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본을 떼는 데까지 대사량이 워낙 많고 또 이게 작품 자체가 고전이기 때문에 그런 어투나 이런 게 입에 잘 안 붙어서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연극이 한 편이 올라가기까지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연습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의상도 찾아야 되고 소품도 마련해야 되고 또 이게 시중에서 또 쉽게 구매할 수가 없는 그런 물건들이라면은 직접 제작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네, 그런 과정들이 좀 거쳐서 연극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멀어지면 안 되구나. 지금 서 있는 위치와 똑같이 균형이 맞게. 네. 예. 당신은 푸른 장미인 거죠? 하지만 푸른색은 맞지 않아요. 장미에게는. 당신은 저 여기 머물러 있죠?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 그래서 오빠는 대전에서 지역에서 공연하면서 힘든 게 있어? 많지. 근데 진짜 많긴 많은데. 난 좀 아쉬운 거는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새로운 인재들의 유입이 좀 적다? 25세 극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극단 나가기 전까지도 막내인 거야. 계속 막내야. 나도 계속 막내. 그러니까 네 말대로 유입되는 인원이 없어. 그럼 왜 없냐 이거야. 그치. 뭐 지원도 적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내 친구들도 다 올라가고 우리가 설 수 있는 무대도 줄어드는 거니까 그거는 아쉽지. 로라. 이분은 짐이야. 짐. 몸을 뜨겁게 하려면 화끈한 스윙 음악을 틀었어야죠. 나도 네 짓거리에 속이가 mes었구나. 대구가 굉장히 지역 인프라가 강하죠. 특히 뮤지컬에 대해서 DIMF 페스티벌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대구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근데 대전에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은 사실 클래식이 더 많이 발전돼 있는데 이 클래식도 약간 서울에서 와서 그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발전돼 있죠. 지자체들과 뭐 학교, 교육기관, 그다음에 이런 극단이나 이런 곳들이 좀 같이 연합해서 가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료들도 그렇고 굉장히 열정과 실력, 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전도 연극이라는 장르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대전도 공연 문화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가장 큰 꿈,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이 지역에서 같은 감수성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우리 지역의 우리 대전 시민 관객들과 더 많은, 더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제작진이 만난 연극배우 문예인 씨는 지역에서 연기하고 싶은 꿈을 이어가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합니다. 연기를 하고 싶은 배우들이 무대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지역에는 공연할 배우가 없어 공연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 예술인으로서 마음껏 활동하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사인 대세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